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이득인가? 인기는 없어도 무엇을 더 먼저 보도해야 되는가? 네. 뉴스의 가치는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네. 우리나라 상황은 그러한데 네. 외신은 뭐 상당히 반응이 다르다면서요. 그럼요. 남북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 합의에 관한 주요 외신 반응은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즈.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 간 있었던 가장 극적인 화해의 몸짓. 몸짓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짓. 간절하잖아요. CNN은 이번 합의는 외교적 돌파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까다롭다는 영국 BBC. 새해 시작 남북 관계의 해빙기. 한반도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보기 힘든 희망의 순간. 야, 멋있다. 예, 중국 CCTV.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통해 미국과 대화 채널 개설, 희망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FP 통신은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두 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합의. 랜드마크 딜. 예, 이게요. 외국에선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IOC 위원장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더 밝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평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 이 희망의 행사에 세계를 초대한다. 이것이 평창이 세계에 주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다. 이렇게. 요 순간 그 평창 올림픽을 일본 도쿄 도지사 극우 인사인데 세력과 같이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고 IOC에 심지어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반대한다면서 그 구성해주지 말라고 청원서까지 제출했던 나모 여사에 대한 의문의 일패 딱 안기시는 그러니까요. IOC 위원장님. 조직위원 박탈하라. 박탈하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나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나의원의 행동은 위원직을 독단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시 사흘 만인 오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 기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직위원을 뭐 어떻게 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이 그만큼 심정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 자체를 나경원 씨는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오직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제가 그냥 이건 예언할 수 있는 해봐요. 예언 드릴까요? 해보세요. 서울시장 나오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관종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일단 관심 받아서 자기가 어떤 스피커로서의 위치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간 유여회한테 많이 뺏겼잖아요. 아, 그러네요. 유여회가 다니는 동안 나경원이란 이름은 나오질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종들은 자기가 어떤 언론에 있어서의 그 관심 유지를 받던 게 어떤 상실감을 느끼다가 기회는 이때다. 또 올림픽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막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는데 그걸 즐겨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왜곡된 게 뭐냐면은 피드백이 왜곡인데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안 들어버리고 주위에서 나경원은 잘하네 막 부추겨주면 자기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이 인기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한번 나가봐 여기까지 머물러 있을 사람이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딱 어떤 그 감정을 안 올려놓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출마한 경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땅히 나갈 사람도 없고 지금 그 당에서. 그리고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면 서울시장 된 사람들만 보면 한없이 자신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그 선거엔 꼭 나가서 당선되고야 말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일반 심리예요. 그 이명박의 음수사원 김민석 원장이 우리 방송 같이 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던 바로 그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민석 원장한테 그랬대요. 당시 후보한테 우리가 이긴다 그랬대. 그렇게 이명박을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이명박이 그 야망의 계절인가요? 황신혜하고 그게 누구냐 유인촌하고 주연이었잖아요. 그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드라마를 잘 안 보신 게 아닐까? 현송월 단장이 왔다가 올라갔고요. 네, 이제 우리가 가죠. 우리가 가는데 네. 현송월은 서쪽 통로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남쪽 선발대는 동해선 쪽으로 갑니다. 네. 이게 뭐 평양 올림픽이네 뭐네 뭐 여러 가지 개소리들을 하시지만은 아니 북한에 시원하시겠어요. 부러워요. 하시면 제가 삐처리해 드릴게요. 한 번만 하세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모 정편에서 대선 때 패널 나오라고 한 적 있어요. 나가지 그랬어요. 나가서 삐 처리하게.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빡치면은 생방송으로 욕할 수도 있다.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게 네. 정말 감정실인 거예요. 막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소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쨌든 뭐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현송월이 온 문제나 이번에 뭐 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0000 하면서 막 하는 분들이 언론이 그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송월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13년 8월에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현송월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체가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지금. 최소한 조선일보는 보도를 중지하라. 아니면 사과라든가. 근데 정정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은 정정보도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총살됐다 살아 돌아오신 분이 한두 명이야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 지금도 떠올라요. 인간어뢰. 어떻게 하면 천안함이 어뢰를 맞았을까 하다가 사람이 어뢰 위에 타고요. 그걸 직접 조정해서 물속에서 받았다는 거야. 그게 조선일보의 수준이죠. 근데 그거 이적행위 아닌가요? 그 이적행위예요. 북한 사람이 어뢰를 바닷속에서 타고 왜? 타잔다니 그 그건 타자는 나뭇가지라도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사람들은 초인인가? 그거 진짜 웃겼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야, 진짜 북한 찬양 고무 기사다, 저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혹시 요새 아이들이 그 보도를 보면 요새 아이들은 상상력이 특별해서 1987을 재난 영화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재난이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보면 옛날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렸다고 생각할 텐데 그 인간 어뢰의 보도를 본 우리 어린이들은 북한 사람들은 완전 마징가 제트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뢰를 타고 돌진.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중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데 쪽 보수 언론을 간 친구들이 아주 극소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한 10여 년 후에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괴물로 변해 있더만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완전히 골통화돼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제 재밌는 얘기 생각났어요. 신홍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조선투위 위원장도 하고 한겨레신문 편집 주간도 하신 분인데 따님이 조선일보에 시험 봐서 붙은 거예요. 어쩌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왜 붙기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 조선일보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요. 요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 이제 손석희가 JTBC 간 이유 똑같이 비슷하게 돌려대겠지. 그런데 신홍범 선생님이 딸을 앉혀놓고 당장에 그만둬!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어떻게 됐게요? 그거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차라리 그게 하고 낫다.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서쪽으로 내려왔다 서쪽으로 올라갔고 동해선 쪽으로는 이제 금강산 마식령 원산 비행장 등 찾아가지고 훈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전 점검단이 금강산 지구, 마식령 스키장, 갈마 비행장 등에 대해서 시설 점검차 23일 네.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출경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시쯤에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대요. 통과했죠. 이제 이미. 네, 이미 이제 통과했고 근데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게 얼마만이에요?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은 까마득한 느낌이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도 관광 가고 평양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만큼 네. 교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뽕짜 네. 트로트 듣고 북한 사람들이 눈물 짓고 이랬던 거.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공연하고 그랬는데 네. 심지어 금강산 관광 같은 거 가는 거 물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북한 땅을 드나드는 게 무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네.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마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 대비 효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그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면 이런 게 뉴스나 되겠습니까? 뉴스 아니죠. 지금쯤 새날이 평양에 가서 팟캐스트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재미없어요. 그 평양에 대한 이슈는 별로 다운로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 나는. 아니죠, 모르죠. 이거는 뭐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평양에서 또 그 푸나님의 예리한 시선으로 뭐를 잡아냈을지 모르죠. 농담이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명박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김정은한테 줘. 근데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 신년사 보면 올해 북한이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요지에.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 옆에 있는 그 갈마 비행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군사시설이잖아요. 근데 군사시설인데 김정은이 이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다시 건축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보면 핵전쟁 하려는 사람이 이런 국제공항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개혁 개방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체제 보장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이 되는 느낌 속에 네. 국제적인 제재가 좀 풀리면은 김정은은 아마 다 개방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통찰인데 푸나님의 통찰을 뒷받침하는 한 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 100개 공약. 그게 이제 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공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거 너무 타당한 공약 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최소한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지어서 가동되어도 그 우리에게는 통일이 밥이다가 실현되는 거고요. 북한은 통일이 밥인 동시에 윤택한 삶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기 힘들죠. 그때 그 정동영 후보가 지금 이제 안철수랑 가열적에 싸우고 계시는데. 아, 막 복잡해요. 네, 그 이야기 이따 하시긴 하시고. 예. 어쨌건 교류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 여기 이제 계속 생채기를 내야 되는 조적 세력들. 네. 그래서 무슨 평양올림픽 이런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네. 현혹된 사람들이. 그런데 네. 그렇다고 당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태도가 정말 구구 꼴통인 뭐 한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의 잘한다를 듣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 말고 홍준표가 안철수가 유승민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평창 올림픽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기점 삼아가지고 그냥 교류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핵무기 폐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겠죠. 정말 더 잘 돼야 됩니다라는 워딩을 계속 하고 있다면. 예, 제가 정치 동화를 조금 더, 네.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이번 패럴림픽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조선일보하고요, 자유한국당하고요, 일본 극우 인사인 도쿄도지사하고는 똑같이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뭐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는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안 먹혀요, 지금 시대가. 아, 탄핵 반대 14%를 겨냥하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확장성을 확 줄여주면 무슨 선거에 유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흔들어서 5월 민심 폭발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 거겠지만 얘기 이따 다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누가 남북 분단을 즐기는 세력인지, 맞아요. 누가 남북 분단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세력인지, 누가 냉전으로 우리나라를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왜 MB와 박근혜 시절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세력이 중심인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더만요. 뭐 이런 걸 하긴 하나 보네요. 근데 그 기자회견 구조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우, 따라쟁이에요. 아, 진짜 그건 창피하지도 않나 봐. 아우, 정말 그 따라쟁이 너무해. 네. 이거 그래- 뭔지 모르죠. 네, 내가 뭐예요? 이거 흉내낸 거. 아, 누구예요? 아우, 그것도 몰라? 너무한 거 아니야? 바보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아, 해롱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예. 하나도 안 똑같아, 지금. 똑같아요. 아니, 근데 해롱이가 마지막에 해롱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 다 안 보셨죠, 그거? 봤어요.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끝내는 법이 어딨어. 나는 왕짜증이야.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새드 엔딩으로 어떤 특정 인물은 그렇게 이규영. 끝나면 진짜 그게 말이 안 돼. 그리고 해롱이의 친구도 그렇지. 교도소 안문에 있지 말랜다고 안문에 안 와 있냐? 그러니까. 뭐 그런 말만 잘 들어.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홍준표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사실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평창올림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호재잖아요. 어쨌건 간에 잘 치러내고. 네, 잘 치러내면. 그 호재인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공천 들어갑니다. 이제 3월 초부터는. 네. 근데 그 지지율이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자기들 지지율이 올려야만 그나마 자기가 공약이랄까 이런 걸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한석이라도 잃으면 뭐 그만두겠다라든지 네.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TK에서 대구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해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놔라든지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워낙에 좀 갖고 있는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서 네. 빠지더라도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정말 없는 집안에서 계속 끌어올리려고 해봐야 안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는 18.1, 18.1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갤럽은 9%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근데 요게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는 15에서 19일이고요. 그다음에 갤럽은 16에서 18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상관관계가 여론조사인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다 한 가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은 무응답률이에요. 그런데 그 무응답자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6대4 정도로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거는 팩트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 조사할 때 CB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샤이 보수 일부가 답변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CBS 의뢰한 거 기준으로 1.2% 올라서 원래 그런 거잖아요. 빵점 맞다가 50점 맞으면 집에서 잔치하듯이 그러네요.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변동 폭이 1% 2%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보면서 민주당은 소폭 떨어져서 이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왜 빠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지 않는가. 지켜보는 샤이 보수들은 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